조금 이따 가면서 남문과 객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제로 동원은 굉장히 컸어요. 동원은 실제로 이 조양각의 규모가 이 큰 만큼 역시 영천은 굉장히 그 동원이 큰 건물이었습니다. 지금 저기서 영천 보건소 자리에서 아마 위쪽으로, 그리고 영천은 평지형 도시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비스듬한 도시예요. 이렇게 보면 산 등성이처럼 기울게, 그래서 영양이라 그러죠. 영양. 왜 그러냐면 영천보다는 훨씬 더 영양이 영천다워요. 왜냐하면 영양은 강이 흐르고 있는 북쪽에 있는 고을 해서 영양이거든요. 근데 영양이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영주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영천 길영자를 쓰고 저기는 꽃포 영자를 쓰거든요. 영화 영자를 쓰기 때문에 영천하고 영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적인 명칭이나 또는 옛날에 만약에 영양에 산다고 하면 영천 강이 흐르고 있고 이 강의 북쪽에 위치하고 이 고을을 만든 도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또 그래. 그래서 한양도 그래요. 한강의 북쪽편으로 서 있어요. 양자가 들어있는 모든 도시들의 대부분이 다 강의 북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천은 봉황의 도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봉황의 머리형을 가지고 있고 뭐 또 이렇게 있는데 그건 잘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거라서. 그래서 동원이 지금 현재 영천 보건소 자리 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아주 크게 배치되어 있었을 거라 전 추정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지도, 영양도라고 하는 그 지도에 보셔도 동원은 지금 현재 조양각에서 지금 우측 쪽으로 길게 쭉 펼쳐져서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동원에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보면 거기 보면 작청 또는 뭐 군청, 관청 이렇게 해서 부속 건물인데, 부속 건물은 아마 지금 현재에 있는 지금 홍천 뚝배기 뒤편으로 해가지고 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양각과 있고, 그 다음 요쪽 편에 여기는 지금 이제 여기 서시문중인데요. 요 건물, 여기는 바로 이 조양각에 들어오기엔 내문, 곤구문이라고 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앞에 이거 적어 놨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한문으로 적었나요? 이것도 있네. 람덕문이라 해가지고 람덕문이 있고 외문이 굉장히 높은 곤구문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큰 건물. 지금 현재 저 빨간 건물쯤 되겠네요. 지금 저 지붕이 빨간 그 곤구문이 1805년에 화재를 갖다 있게 됩니다. 화재를 잊게 돼서 1804년에 화재를 잊고 5월달에 화재를 10월달에 저기에다가 아마 제가 보기엔 높이가 한 저 정도 되는 고루, 굉장히 높은 고루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저기다 짓게 됩니다. 그 고루는 실제로 군사용이죠, 맞죠? 군사 용도로 저기에서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종합해서 보시면 이 조양각은 봉황과 연관이 있다. 그 봉황과 연관이 있는 것은 풍수학적으로 저쪽 오른쪽으로는 지금 오동나무를 심는 오동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축평이라 그러잖아요. 축평. 축자가 가래실 축자라고도 하고 개오동나무 축자라고도 하거든요. 나무 먹변에 가을 축자를 해서. 그래서 개오동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른쪽 편으로 보면 유봉산, 그리고 또 봉자는 뭐냐 하면 순놈, 그 다음 황자는 황정리의 황자는 암놈. 그 봉황이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같이 가까이에 붙여놨어요. 음양학적으로. 그래서 황정리와 유봉사는 같이 있고, 봉황이 뭐만 먹는다고요? 죽실만 먹어요. 그래서 죽방사가 저기 있죠. 죽림사, 죽방. 그리고 어디에서 삽니까? 오동나무에서 산다는 거,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저기 향교에 보면 옛날에 오동나무가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1530 몇 년도, 2년 몇 년인가 그때 잘려버렸어요. 그 뒤에 회나무를 심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몇 살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무가. 그게 실록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규모에 비해서는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좀 더 낮게 보이는다는 점이 그래요. 그리고 또 원래 이대로 만들어 걸려서 생각하지 마시고 예전에 다른 어떤 지금 현재 지금 조 문화원장이 청량당에 보면 너무 그 용마루의 기법들이 용마루나 이런 기법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1921년에 일제강점기 때 하고 그 이후에 또 김영석 시장 이렇게 고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마 그 좀 단순화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지붕 기초 초석이 대부분 다 초석들이 대부분 자연석입니다. 자연석. 그래서 저런 돌로 되어 있어서 영천에는 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어디 가셔 보시면 막 이렇게 화강암을 다듬어서 만든 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외부에서 다 가져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천성은 예전에 자연석벽으로 이렇게 조성된 구간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 여기에 이제 저기 고루 네이루라고 하는 게 서 있었다. 영천 청송간 35분 국도인데요. 이 이제 국도가 35분 국도인데요. 이 다리는 일제강점기 1930년에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는 원래는 이제 그 석벽으로 되어 있고 이걸 깨가지고 이제 이 다리를 갖다가 만들면서 영천에 저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이 다리를 만들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그 토지를 갖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일 넓은 땅, 공짜 땅이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땅이냐면 완산벌. 왜냐하면 저기 강이었거든요. 예전엔 저 뚝이 없어서 강물이 두 갈래로 있다가 넘치게 되면 저쪽 완산 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뚝들이 일본 강점기 때 뚝을 갖다가 만들면서 저쪽에 빈 땅을 전부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뭐냐면 저 공짜 땅을 전부 다 자기가 차지하다 보니까 저기는 능금나무, 옛날에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능금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그 아름드리 되는 능금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천강은 두 줄기로 이렇게 물이 흘렀는데 저걸 막아버리면서 저 땅들이 전부 다 일본인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인 소유. 추평들이죠.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똑똑한 거죠. 실제로 보면 평천도 그렇습니다. 평천. 인고 선원도 그렇고 선원 앞쪽에는 전부 다 그걸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다 장악했거든요. 그래서 요 다리가 만들어진 거는 신도시가 영천에 일제강점기에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완산벌 쪽으로 해서 완산동 쪽으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이것과 청송을 잇는 국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보시면 사실 지금 요 위치는 그 영천에서 과전동이거든요. 과전동. 그 창구동이 있단 말이에요. 창구동은 사실상 옛날에 사창들이나 창고가 굉장히 많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쪽으로 좀 들어가시죠. 더 내려가셔가지고 지금 저기 창대서원이 있습니다. 정대임이라고 하는 아주 선비인데요. 저기 보시면 저 창대서원이거든요. 창대. 정대임의 호입니다. 호인데요. 저기는 건물은 원래 한 1950년대에 만들어서, 원래 저건 녹전동에 있었던 건물인데, 원래 저 위에는 창구라고 하는 업창이 있었습니다. 업창. 쉽게 말하자면, 영천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창구가 원래 저기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남쪽에 있는 이 남문은 저기에 있었는데요. 남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국식대나 이런 게 가장 가까운 곳을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원래는
그 영천군이 운영하는 창고였습니다. 창고 땅을 이제 정씨집안이 샀겠죠. 정씨집안이 사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쪽 건물이 아니고 이쪽 바로 옆에 있는 요 건물입니다. 요게 작대청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한번 보시면 거기 작대청이라고 있는데 현존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6칸, 정면 6칸에 측면 1칸인데요. 저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작대청이라고 해서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대청은 실제로 그 마을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가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을 했을 때 그 지역 지리를 잘 아는 사람에게 관직을 좀 줬어요. 그래서 정년 퇴임을 하고 난 뒤에 무관벼슬이라는 그런 어떤 벼슬을 받게 되면 저기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대청은 당시의 군관 건물이고 현재 영천읍성에서 남아있는 4개의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저 건물이. 저 건물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데 저 건물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몇 차례 얘기 들어도 안 들으시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드려도 정말 잘 안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저 건물이 정말 중요해요. 저 건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창대서원은. 왜 그러냐면 1950년대에 녹전동에 있던 건물이 옮겼고, 그리고 또 왜 옮겼느냐,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죠. 왜냐하면 남문 가까이에서 그때 당시 정대인이 법화의 목을 잘랐으니까 가장 가까운 위치를 점령함으로써 그 정통성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창대 공파가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하면 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남문지가 여기거든요. 남문지가 여기. 실제로 보면 여기가 이제 작대청이 공간. 왜냐하면 이 성벽의 주 건물, 가장 큰 건물들은 군사시설입니다. 군사시설. 대부분 다 단 유일하게 조양각만이 실제로 보면 뭐 좀 놀고, 왜냐하면 좀 더 풍류를 즐기고 하는 건물이지, 나머지 건물들은 전부 다 군사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 자리에 보면 영천이 이 남쪽을 통해서 오는 모든 공류나 곡물들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 위치하기 위해서 저기다가 저쪽 뒤편까지, 도로까지 큰 창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와보시면 그래서 이쪽에는 보시면 전부 다 강물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강물 위를 걷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물. 여기서부터 이제 대부분 좀 평탄지겠죠. 혹시 예전에 여기 여관 있는 거 아시는 분, 여인숙 있던 거 아시는 분? 알죠, 그죠? 왜 여인숙이 있었겠어요? 저게 일본 시대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응. 이거 놀러 오면 다 해야 돼. 일제 저게 여인숙이 있었는데 이게 남문터에 굉장한 영향을 받은 여인숙이죠. 일로 가야 되겠네. 여기로 가야 됩니다. 영천 사시는 분 저 여인숙이 있다는 거 대부분 다 아실 거라. 아, 그래요? 자, 여기 서 계시면 남문 위치가 어딘다는 걸 제가 가서 이 수우산으로 꼽아 놓겠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지형적으로 보면 예? 요 정도 되겠네요. 저쪽 편에 성에 이제 석축을 쌓아온 자리, 석축이 쌓여 있는 자리가 저쪽에 석축이 쌓여져 있고. 이거 뭐 막 내비를 보내. 석축이 자연석벽 에 쌓여지고 석축이 쌓여져 있거든요. 저쪽 편이 지금 석축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서 쌓여지니까 최소한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문은요.
남문이 있게 되면 남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객사입니다. 남문은 그 읍성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남문이 있을 때 남문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큰 건물을 따지려면 객사는 영천에서 가장 큰 건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랑이 있고 익랑이 있어야 되니까, 정청하고 익랑이 있어야 되니까 가장 큰 건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올라가서 저 지금 현재 있는 저 도로에서 요쪽 편에 바로 그 객사가 있었습니다. 객사가. 영천에서 객사는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 또 대구를 상징하는 골패를 갖다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초하루 보름, 또 임금의 기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기일마다 와서 이제 임금에게 축수를 드리고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사를 모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정청입니다. 정청. 제일 큰 건물이자 임금의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딱 꼽으라면 객사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객사는 뭐냐면 임금의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그 객사에 다시 말해서 전패와 걸패가 딱 모셔지는 순간 그거는 임금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성은 임금의 성인데, 조선의 임금의 나라인데, 그 가운데서 영천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동원이 아닙니다. 절대로 동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객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방 관리가 내려와서 지방에서 만나는 거 동원에서 안 만나고 객사에서 만나거든요. 그리고 또 객사의 바로 객사가 서 있는 바로 오른쪽 편에 우리가 바라보면 향 좌측에 향청이 있어야 됩니다. 향청.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구조가 읍성 구조 영역이 거의 조선 후기에는 거의 그런 걸 잘 지켜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숭열 땅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향청 해놔놓고 갈로치고 숭열 땅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위안공사는 따로 있었거든요. 실제로 서문 가까이 지금 현재 저기서 약 한 200m, 한 400~500m 떨어져 가지고 위안공사가 있었고, 당시에 어느 시점에 보면 이런 어떤 그 위안공사가 무너지고 저기를 갖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천이시들이 이렇게 매입을 한 것 같아요. 매입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어떤 상황이 됐는지. 그래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남문은 실제로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그 영양 남루라고 되어 있어. 뒤끝이 그러니까 남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각 형태예요. 영천 남문은 어떤 그 성벽의 형태가 아니고 누각의 형태로 지어진 어떤 거예요. 사진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영천 왜 그때 오시면 그 왜 우리 그 바라보이는 좌측 편에 영천 남문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 보시면 여기 옆에 깬돌이 있는데요. 깬돌은 한번 보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문 여기가 가장 큰 격전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정대임이라고 하는 분이, 왜냐하면 남쪽과 서쪽 문은 영천 팀들이 그걸 했어요. 임진왜란 때도. 왜냐하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리고 또 의병들은縄張리가 있어요.縄張리. 자기 구역이 있어요. 정확한 자기 구역이 있어요. 영천 쪽은 신령 쪽에서 절대로 접근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천 쪽에 가장 잘 알고 있던 정대임이 남쪽과 서쪽을 담당하고, 동쪽과 북쪽은 군흥수 의병진들이 담당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잘 이렇게 짜여져 가지고 영천성 수복전투가 이루어졌고요. 사실상 오늘 그 기념식도 있었고, 오늘 영천성 수복전투인데, 영천성 수복전투는 저희들이 거론할 그런 어떤 전투가 아니에요. 정말로 대단한 전투거든요. 이 전투는요, 왜 전쟁사에서 그렇게 유명할 수밖에 없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완전히 관군이 완전히 다 초토화된 상태에서 의병들이 일어나서 영천성을 찾았거든요. 그 가운데 전술이 필요하잖아요. 전술. 화공전. 왜냐하면 저걸 공격하기 위해서 10배의 8배에서 10배의 힘이 필요하지만, 그 힘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일본은 최고의 그 전투를 치른 동북아시아 최고의 전투병이에요. 이거는 너무 뛰어난 전투병이에요. 또 조총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날 길 가다가 저 영천성 찾으러 간다. 가자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도치다 보다가 모신고 오다가 또 그다음 어느 날 바깔다가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큰 전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술, 화공전을 갖다 한 거예요.
화공전을 펼치고 마지막 정리를 전투로 했기 때문에 우리 병사가 죽은 게 83명. 그리고 북한이 아니고 일본군이 죽은 게 518과 19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조선왕조실록이 기록돼 가지고 비변사 기록에 보면 그 목을 잘라서 어디 가져가냐면 요동으로 가져갔거든요. 중국으로 가져갔어요. 그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천성수봉정터가 갖는 의미는, 오늘 저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보신 분은 영천정신, 저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상 그게 영천정신이 뭐냐라고 할 때 한 키워드를 갖다 꼽는다면 화합인 것 같아요. 화합. 리더가 화합을 시킬 수 있는 힘, 그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고요. 남는 위치는 여기고, 잠깐 저기 들렸다가 올라가서 조성벽 보시고 저 숭례 땅까지만 갔다가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나중에 또 시간이 나면 해드리고. 아니, 왜냐하면 비 올 것 같아서요. 도담 저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저쪽 편 여기서 이제 설명해 드리죠. 뭐 가면 저쪽 편. 아니 실제로 호연전이요? 예, 맞습니다. 자, 보시면 저건 깬돌이잖아요. 정확하게 깬돌. 돌을 한 면을 잘랐잖아, 그죠? 우리 저기 보시면 돌의 한 면을 완전히 절단을 했잖아, 그죠? 예, 저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돌이 없어요. 영천에는 저런 돌이 없어요. 근데 저 면은 돌을 인위적으로 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업승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런 돌이 영천에는 없다는 게 문제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요. 지금 저기가 호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천이 17세기, 18세기와 1700년대와 1800년대를 딱 나누는 그 모든 지도의 기준점이 저기예요, 저기. 호연정이에요. 호연정은 1700년대 지도와 1800년대 지도를 딱 나누는 기점이 되는 지도가, 왜냐하면 옛날에 저기에 뭐가 있냐면 열무각이라고 한 게 있어요. 열무각. 뭐냐 하면 군대 사열하는 거예요. 저 위에서 딱 보고 있잖아요. 저 밑에, 땅 밑에서 군대를 전부 다 이제 지방관이 왔을 때 이제 군대가 좀 다 뭐 위험을 가지고 사열을 해잖아요. 그 열무각이 사라지고, 그럼 열무각이 사라졌다는 얘기는 제반적인 모든 여기 있는 군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의 좀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호연정이 딱 등장해요. 그게 기점이 뭐냐면 1800년 초에 영양도에서부터 딱 비롯돼요. 그 1700년 모든 지도, 지금 현재 규장각과 서울 박물관과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지도의 그런 그 딱 기점은 저기 열무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잘 이해를 못해요. 아직까지도. 어떻게 군사시설 위에 1704년에 그 병화 이영상이 저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우리 상식적으로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대부분 다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군사시설 위에 어떻게 호연정이 만들어질까?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거의 이 주변에 있는 군사시설이나 업치가 많이 변화됐다는 것을 갖다 증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군사시설이 열무각 위에 돼 있느냐? 바로 여기 보면 여기 양무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 위치에. 지금 현재 아마 요 위치일 것 같아요. 요 일대의 위치. 그거 보시면 지금 현재 남문 옆에 보면 양무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설의 전부 다 모든 위치에는 전부 다 군사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군사시설이. 그렇기 때문에 양무당, 열무각, 그리고 또 작대청, 저 위에 내이루, 고루, 이렇게 배치가 강변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집이 많아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여기 조금 군사시설이 쫙 배치가 되겠죠.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세요. 저 좌측에는 작대청이 있었다. 이쪽에는 양무당이 있었다. 그리고 호연정 자리 부근쯤에 열무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꼭 기억하실 게 1800년과 1700년의 가장 모든 영천의 지도의 기준점이 되는 것은 바로 호연정의 열무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1800년 딱 들어오면서부터 호연정이, 그러니까 1704년에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1800년 지도에 그게 표기가 되냐 하는 거는 바로
앞서 있는 지도를 그냥 모본으로 해서 계속 끊임없이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800년 초기에 딱 들어서면서 이제 저게 돼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저기에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1700년 지도와 1800년 지도의 가장 그 기준점은 현재 있는 저기에 있는 호연정이고 1700년 지도에는 열무각이라 표현되고 1800년 지도 이후로는 모두 호연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제 기억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기억되고 저기 지금 현재 저기에 남문이 있었고 남문 양쪽으로 작대청과 양무당이 있었다. 군사시설인 양무당이 있었다. 그건 당연한 이치죠. 당연한 뭐 사실상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왜냐 여기서 이제 군사를 조련하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로 올라가 보시죠. 이제 다 됐습니다. 한 군데만 갔다가 소담 식당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나? 일제강점기에 실제로 지금 현재 저 앞에 보이는 저거는 저 턱 저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밋밋하게 비스듬하게 올라간다 생각. 왜냐하면 저게 이제 일제강점기에 저쪽으로 도로를 내면서 높아졌거든요. 옛날에 일제강점기에 이 소담길로 다녔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1920년에 있는 지도도 요 땅이 누구 땅일 것 같습니까? 요 집 땅이겠어요? 아니면 누구 땅이겠습니까? 도로 땅입니다. 도로 땅. 국가 땅입니다. 요것도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제강점기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요 땅은 국가 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일제강점기에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요 땅도 국가 땅입니다. 실제로 요 땅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예전에 찾아오신, 자, 올라가 보시면, 이게 가파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밋밋한 길이다. 저게 높아진 거는 저게 도로가 나면서 높아진 거지 정말 밋밋한 그냥 거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요. 왜 남문의 위치, 지금 남문의 위치가 저기입니다, 저기. 그 남문의 위치에서 숭렬 땅에 저 외산문인데, 저 외산문을 통한 저기 지금 현재 숭렬 땅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없은 거죠, 다 낮은 건물인데, 어디냐면 남문하고 우리가 아까 전에 작대청이라고 이야기했던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작대청 사이에 객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사는 아마 지금 현재 이 도로와 지금 저쪽 지금 저 집 저기 있는 집 그리고 저기 있는 집하고 지금 저기 있는 집까지 이렇게 위치에 객사가 있었습니다. 객사가 있었던 거죠. 왜 객사가 있었냐면 객사는 저 위에서 보면 저 밑에서 보면 객사 건물이 보여야 됩니다. 저 밑에서 객사 건물이 보여야 되니까 남문과 객사는 남문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읍성의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읍성의 얼굴인데 얼굴로 들어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고 이게 향청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의회죠. 지방의회. 여기 저게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진사나 생원을 그거 하신 분들이 모여서 여기에서 지역을 제일 잘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객사에 관찰사가 오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방이 가장 크게 그게 뭐냐. 그래서 토 세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보면 여기 향청은 객사에 반드시 오른편에 위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리고 또 객사가 이 향청이 객사보다 앞에 와 있지는 않겠죠. 지금 지도에는 앞에 와 있지만 왜냐하면 이 객사 건물보다는 이쪽 나이. 그래서 거의 이쯤 정도에서 안녕하십니까? 이쯤 정도의 객사가 있었던 거죠. 요렇게 쭉 가시면서 요렇게 좀 객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동부 그 신문이 그리고 또 저 경북 그 인터넷 신문 대표님 계신 자리까지 아마 객사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아마 객사 영천에서 가장 큰 건물이 있어 객사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 남문과 여기 객사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살펴두시면 되고요. 요 밑에 여기가 보관청, 실제로 형방, 예를 들면 보관청이라고 해서 지금 저기 그 죄 짓는 사람들 잡았다가 가두는 게 바로 요 밑에 요 피아노와 저쪽 편에 있는 지금 그 건물 그 사이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보면 이 객사 뒤편에 향교가 있고 유일하게 그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살아남은 건물이 향교, 그 향교가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숭례혈당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천에 남아 있는 건물이 아무도 없어요. 사실 영천에서 가장 그 복이 있는 건물 두 개를 꼽으라면 여기 향천과 지금 현재 있는 저기 향교 이 두 개 건물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호연정은 1704년에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읍성의 비정을 갖다가 조선전기 읍성 비정은 조금 줄여야 됩니다. 실제로 조선전기는 아마 왜냐하면 이 읍성이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읍성에 가장 근절이 있던가 아니면 제일 멀리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거든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쪽으로 이관해 왔는지. 글쎄 그거는 이제 잘 모르죠. 왜냐하면 처음에 이 향청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근데 읍성의 그 비정을 여기서 끊어서 이 저쪽 편으로 지금 현재 있는 지금 저기 무슨 모텔 지나서 그 안쪽으로 해서 끊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 위쪽으로 끊어 올라갈 것이냐는 거는 조선 전기 엽성과 조선 후기 엽성은 좀 다르게 봐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조선 전기 엽성은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마치고요.